네, 앞서 보셨듯이 오늘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하기는 부적합하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가덕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해온 부산시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검증위 결과 발표에 대한 부산시 입장과 앞으로 가덕신공항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나긴 검증이 끝나고 드디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오늘 결과 발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참으로 감동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부산의 미래 그리고 동남권의 미래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자 20년 이상 염원했던 부산 시민들의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증위 발표 이후에 또 이제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들으셨나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언론 보도상으로 총리님께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을 해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후속적인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계셨고, 네. 이어서 국토부에서도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수용을 하고 앞으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국책사업 계획을 번복해야 하는 건데 국토부가 신공항 입지 선정 두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검증위원회가 어쨌든 간에 김해신공항 확장은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거고, 후속 조치라고 하면 저희들의 방향성은 하나입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는 문제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덕도 신공항을 얼마나 빨리 가기 위한 그런 정책 결정 과정들을 거치느냐 하는 그것만 남아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네, 그러면 가덕 신공항 추진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죠. 20억이 관련되는 적정성 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 예결위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예산이 태워져서 이런 패스트트랙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뒷받침은 되는 거죠. 금전적인 뒷받침은.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이게 사실상 절차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수요조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거치면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2030년 등록 엑스포 전에 가덕신공항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밟기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법 추진에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네, 가덕 신공항 추진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특별 법안을 마련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 지역의 정치권에서 여든 야든 특별 법안 성안을 통해서 네.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와 그리고 국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로 잠시 좀 돌아가 보면 2016년에 이제 용역 결과 토대로 김해신공항을 선택할 당시 가덕신공항은 후보지 중에서도 3위였습니다. 네. 김해신공항 그리고 밀양에 이어서 3위였는데 벌써부터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거세게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반발이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그 통합신공항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구 경북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큰 결단을 한 거죠. 정부에서도. 그건 잘 추진이 되고 저희들 동남권 부울경이 하나로 염원하는 가덕도 공항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고 동남권의 발전,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근간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승 효과를 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반목하면서 이렇게 싸워 나갈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잘 대화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네, 사실 그 울산과 경남 지역에서 특히나 우려하는 목소리, 좀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좀 입장이 좀 강력하게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정책이든 대규모 정책에 있어서는 찬반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경남지사님, 울산시장님, 저희 부산시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로 김해 신공항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오늘도 아마 그 경기 김경수 지사님께서도 가덕 신공항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페북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부울경에 공고한 이런 연대와 협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네. 어떤 의견들이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그거를 다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과 경남 지역에서 거센 비난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일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이 가덕 신공항 추진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뭐 선거 전략용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우리 동남권에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부산시 부울경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일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입니다. 그래서 네.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2030년을 목표로 저희들이 부산 월드 엑스포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교통망입니다. 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시설인 거고요. 또 저희들이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 관광도시가 지정이 된 바가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런 전 세계인이 바로 올 수 있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동남권 요즘 메가시티를 넘어서 행정 통합 문제도 얘기를 하고 네. 각 지역별로 특히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 발전의 근거, 그런 인프라의 핵심이 공항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 정치권과 그리고 상공계 모두가 가덕 신공항 추진에 힘을 좀 보태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가덕도 공항으로 가는 방향은 저희들은 정해진 거고요. 네. 속도에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속도의 그 기산점은 어디냐면 2030년 월드 엑스포 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029년 12월 말에는 우리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법입니다. 이런 절차적인 간소화 아니면 국가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는 그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이제 절반의 성공이죠. 오늘의 네. 발표는 마지막 절반의 성공을 위해서 시민사회뿐만이 아니고 여야 정치권과도 협업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